개장 전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다시 짜는 시간이죠. 투자 뉴스앤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FP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자, 그럼 뉴스부터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9일째 접어들면서 휘발유 공급 차질로 주유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유조차 운송기사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12월 현대차 제네시스 차종별 예상 납기표에 따르면 이번 달 구매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난달 대비 한 달에서 5개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는 11월 국내외에서 전년 동기 대비 12.3% 늘어난 총 71만 6,325대를 판매했습니다. 정부가 자율주행 레벨 4단계를 넘어 완전 자율주행으로 불리는 레벨 5단계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보험 제도를 마련합니다. 크래프톤이 제2의 배틀그라운드로 평가되는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오늘 정식 출시합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를 이을 차기작으로 준비한 PC 콘솔 게임으로 부진에 빠진 크래프톤의 실적을 견인할 구원투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미 아프리카 국가와 식량 스와프 체결을 추진합니다. 땡큐 파월 의장의 예상 밖 비둘기 모드의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 만나볼게요.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파월 의장 발언에 어제 시장은 아주 대환호를 했죠. 다만 국내 증시의 탄력은 미 증시 대비해서는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2,500포인트, 코스피 2,500포인트 회복이 가까워졌고 지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인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2달 전에 잭슨홀 미팅 그리고 어제 새벽의 브루킹스 연설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맥락은 같았습니다.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 금리가. 다음 두 번째는 12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잭슨홀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을 수 있다, 즉 5% 나온다, 이 얘기에 시장은 반응을 보였고요. 폭락했죠. 자, 그런데 어제 새벽에는 어떻습니까? 12월부터, 즉 다음 주부터 FOMC에서 금리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여기에 시장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12개 있는 연방은행 총재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비둘기파 아니죠. 매파가 최근에 많았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계속 시켜야 된다, 조금 더 올려야 된다, 금리 인하 너무 섣불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 그런 매파 작용했죠.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도 어제 굉장히 강한 멘트를 보일 걸로 불안했었는데 오히려 제롬 파월 의장은 12월부터는 속도 조절 필요하다, 이런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온화적인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반영 보였습니다. 그럼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보통 제한적이란 말 많이 쓰죠. 그런데 오늘은 시한적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한적이면 제한적이지 시한적은 뭐냐? 네, 12월 14일입니다. FOMC가 마지막 미국 회의가 열리게 예정돼 있죠. 여기서 미국 FOMC에서 0.5% 이제 올리겠죠. 이제 자이언트 스텝 끝내고 빅 스텝으로 가겠죠. 이렇게 될 때까지는, 이것이 검증될 때까지는 이제 연방은행 총재들의 매파 발언이 시장에 안 먹힐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약 2주 정도는 미국 시장도 안정을 보일 거고 우리 국내 주식시장도 안정을 보일 겁니다. 그것이 정말 산타 랠리로 갈지는 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실적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산타 랠리보다는 안도 랠리, 다시 말해서 우리 주가 지수를 말하면 2,500을 훌쩍 넘기보다는 2,500에 대한 도전을 몇 차례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산타랠리의 서막일지 아니면 매도 타이밍을 주는 건지 여부는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시장이 안도 랠리를 펼쳐 나갈 때 섹터별로 조금 주목을 달리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섹터를 특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윤여민 팀장님?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강했던 섹터가 보통 이제 대부분 시장이 반등할 때 좀 같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걸 보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시장의 하락과는 별개로 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뭐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관련된 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좀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더 부각을 받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뭐 산타랠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그 언급 같은 경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신선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는 뭐 산타랠리를 넘어서 1월 효과까지도 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 좀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상당히 그래도 꾸준하게 유입된다는 걸 봤을 때 저는 이러한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섹터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짧게는 한 1월에서 2월 정도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면서 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선에서 어떤 추가 상승을 위해서라면 분명히 이제 동력에 대한 부분들, 어떤 상승 동력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좀 주도주가 좀 탄생을 해야지만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태조 이방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이 관련돼 있는 원전이라든지 좀 방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두루 보면서 결국 수급이 계속 들어가는 섹터에 대한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도 다만 이제 좀 섹터를 굳이 말씀드리면 코스피나 코스닥 쪽에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반도체 종목과 그리고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 그리고 테마 종목들, 정책 테마 종목들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국내 증시 시장은 12월의 첫 거래일부터 산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밤사이 PC 물가지표도 완화된 수치를 보여줬고 지금 속보로 발표된 것처럼 11월 국내 물가지수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0.7%포인트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월가 전문가들은 또 내년 증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폭락에 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남인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증시 전문가 이제 주식 전문가가 5,200만 명이다. 우리 국민이 5,100만인데 주식 전문가는 5,200만이라는 그 말 뜻이 뭡니까?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이생커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를 제외하고 모건 스탠리라든가 JP 모건이라든가 도이치뱅크라든가 말 그대로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 그리고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들이 모두가 다 내년에 S&P, 지금 지수가 얼마입니까? S&P가 약 4,000포인트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에서 3,300까지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보다 20에서 25%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서 얼마 전에 약 한 보름 됐나요? 우리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도 증시, 코스피 예측한 지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지점이 2,930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지점은 2,000이었고요. 다시 말해서 3자를 어떤 증권사도 내년에 보이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 전망 반드시 틀릴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뭐 사실 증권사들이 1년 예측하는 것이 거의 맞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글로벌 마켓 시청자분들은 본인의 투자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증권회사에서 얼마 간다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아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보는 기준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기준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즉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간다면 주가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제가 아까 내년에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 2,000포인트 거론할 때 약간 웃었냐면요. 저는 우리 원화 가치가 내년에 1,440원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종합주가지수 2,150포인트 바닥을 쳤다 이렇게 봅니다. 2,150포인트 밑으로 가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미국 시장의 흐름입니다. 물론 S&P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제가 본 S&P는 그렇게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S&P 수익률이 떨어져서 주가는 힘을 못 쓰지만은 저는 머지않아서 S&P도 저점을 잡으리라고 보고요. 마지막이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앞으로 또 올라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 미국 시장 흐름,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동향 이것이 반드시 정답이다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투자 기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본인의 투자 기준을 꼭 잡으셔야지만이 이렇게 외부에서 몇 간다, 몇 빠진다 거리는데 휘둘리지 않고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본인만의 기준이 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연말 랠리를 좀 예상하고 계시는 윤여민 팀장님도 이런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겠네요.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약간은 좀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좀 기사의 의견에 조금은 좀 동의를 한다라고 좀 전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산타랠리랑 내년 1월까지 특히 이제 상반기로 보게 된다면 2월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점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600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도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약세장에 대한 부분들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약세장에 대한 부분들 사실 올해 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오히려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연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내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들의 컨센서스 하락과 함께 어떻게 보면 실적의 하락과 함께 좀 경제 성장률도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좀 포인트를 통해서 내년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약세장이 펼쳐질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최근에도 보게 된다면 V자 반등이라든지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좀 상당히 힘들게 하면서 시간이 끌리는 것처럼 내년에 약세장 같은 경우도 바로 내려간다기보다는 지그재그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라든지 어떤 그 매매 방법을 있어서만큼은 좀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오히려 그렇게 하락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든지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과는 약간 상반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의 비중을 좀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계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호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좀 제가 볼 때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히려 2차전지 같은 종목에서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움 같은 종목들 제가 볼 때는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방망이를 좀 길게 지고 이제 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차분히 좀 접근하는 저는 좀 그러한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내내 증시가 워낙 힘들었다 보니 지금 손해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매도 타이밍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1월까지 랠리를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그래서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가 좀 마지막 좀 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함께 저는 이제 충분히 계좌에서 한 40에서 50 정도의 50% 정도의 좀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해서 좀 주식을 좀 100%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년 초에는 그래도 40에서 50% 정도까지는 좀 줄이는 어떤 네.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외적인 이슈들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테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들 이제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단일가에서 석유주 상승을 야기시켰던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이슈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는 차에 기름이 절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서 저녁에 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좀 마음은 편치 않더라고요. 지금 화물연대 오늘로써 파업 9일째를 맞았는데 전국 주유 대란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자로 이제 9일자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민생과 직결의 휘발유 공급에 대해서 차질이 가시화되자 정부가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정유업계로 이제 확대하는 어떤 검토에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이에 공급 차질 때문에 전국에 이제 품절 휴게소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이제 실어 날라줘야지 그 없어지는 이제 기름들이 계속 이제 리필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이제 기름이 동나는 그런 주유소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일단 어젯밤 기준으로 전국에 33개소 정도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과 함께 또한 이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건설 현장도 좀 셧다운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그 총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도 몇 번 있었던 케이스인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대화가 좀 이루어져서 이제 말만 맞춰지게 되면은 당장 오늘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테마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위험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쪽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사이트가 짧거나 정말 사이트가 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짧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소식이 언제 또 합의 소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항상 유의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은 또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좀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니 그러면은 좀 관점을 달리해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윤여민 팀장님. 예, 일단은 이 품절 주유소 관련된 어떤 부분으로 해서 테마들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생성이 됐는데 제가 좀 이제 주목하는 테마는 이제 전기차 충전 테마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내연기관차의 어떤 대체제로서 지금 전기차가 뭐 계속 부각이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배터리 시장 여기에 또 이제 충전 까지도 같이 좀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테마로서 지금 움직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좀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보게 된다면 뭐 현대차도 이 시장을 좀 뛰어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성장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유망한 테마가 아닐까 좀 제가 볼 땐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그래도 좀 실적이라든지 좀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저는 이제 포스코 ICT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충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포스코 ICT가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통합 안전 솔루션이라고 해서 지금 뭐 건설이라든지 플랜트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능동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 포스코 건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외부 고객사죠. 뭐 이제 코오롱 건설이라든지 동서발전 쪽에 좀 이제 솔루션으로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고객을 좀 확장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IoT라든지 뭐 AI랑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이 협업이 되면서 특히 이제 현장 특성에 따라서 기능이 좀 최적화된 맞춤 운영 서비스를 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포스코 ICT 같은 경우 충전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이제 스마트 통합 안전 솔루션 같은 또 다른 좀 포트폴리오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성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장성과 모멘텀이 담보되는 종목,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 포스코 ICT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고요. 이어서 전날 금리 걱정 덜고 기지개를 편 성장주와 바이오주 관련 기사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시사 발언에 따라서 나스닥이 급등했고 국내 증시에서는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이 일부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조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참 이런 기조가 어제와 같은 기조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은 아직은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방금 이성규 말씀대로 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니까는 내재 가치주, 경기 민감주보다는 오히려 성장주 쪽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 낙폭이 컸었던 제약 바이오의 주가 상승이 더 컸었습니다. 예컨대 카카오뱅크라든가 셀트리온 등이 일반적인 다른 제조보다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데요.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이지 금리 인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FRB 제롬 파월도 그랬죠.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니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카카오뱅크 등이 이런 그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 쪽에 더 실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주가가 상승하려면 뭐가 좋아져야 돼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바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됐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성장주라든가 인터넷 관련주라든가 바이오들이 실적이 바로 좋아지냐, 거기에는 아직은 미지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속담에 있는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그런 개념, 즉 그동안의 일반 내재 가치주보다는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제 좋은 반응을 보였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1월 국내 완성차들의 성적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성적표 들여다보죠. 그동안 자동차 업계를 압박해온 반도체 수급난은 여전한 듯한데요. 지난달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판매량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아주 우수했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이 여전히 아직까지 시장을 좀 눌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그래도 달라진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11월 달에 국산차 자동차 판매량과 이제 자동차 배터리 관련 이슈를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11월 달에 국내외 판매량이 공개가 됐는데요. 현대차 등 완성 5개사가 국내에 총 71만 6,325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3% 증가했고요. 이거는 5개월 연속 성장치를 보였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수에서 전년 대비해서 1.3% 감소했고 기아차는 전년 대비해서 13.4%라는 이제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내수에서는 기아차가 좀 압도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자동차 업계 긍정적인 소식 중에 하나가 사실 여러분들 차를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 최소한 이제 1년 깔고 간다, 뭐 1년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 달 새에 최대 5개월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반도체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생산에 굉장히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줄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치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다뤄드렸지만 중국산이 CATL 배터리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미국 판매용은 아닌 것 같고요. IRA에 반하는 액션이기 때문에 유럽 쪽의 판매를 좀 늘리겠다라는 어떤 현대차의 어떤 액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 기아차 한번 눈여겨보시고 12월 달도 판매량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12월 판매량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 상승 탄력도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은지 완성차 관련 종목 안에서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해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좀 두 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차 쪽에서는 좀 기아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아가 지금 판매량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1월에 국내에서 한 5만 2천 대 정도, 해외에서는 20만 대 정도를 팔면서 전월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15% 이상 증가를 하면서 25만 대 이상을 좀 팔았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국내에서는 13%, 해외에서는 15% 좀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지금 해외 판매는 뭐 최대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차종별로 보게 되면 스포티지, 그다음에 이제 셀토스, 뭐 소렌토가 좀 그 뒤를 이으면서 좀 RV의 어떤 전성 시대를 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반도체 부품의 어떤 수급 차질 현상에 대한 부분들 뭐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체감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급단에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해결되고 있는 조짐이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좀 내실 있는 판매 전략이라 하면 이제 흔히 해서 수익성이 높은 종목을 이제 차종에 대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판매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월간 최대치 기록,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까지 좀 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기아는 계속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중소형 단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은 저는 화신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화신 같은 경우 뭐 실적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3분기 약 한 3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1,300% 급증한 모습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누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30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뭐 지난해 대비했을 때도 한 190% 정도 급증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회사가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뭐 이제 인도 또 북경 뭐 브라질 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 2024년까지 뭐 현대와 기아 쪽에서 지금 어쨌든 공장에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뭐 신규 차종 물량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또 이제 신규 사업이죠. 배터리 팩케이스 관련돼서도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대장주는 기아, 좀 중소형자에서 화신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까지 확인해 보시죠.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의존도 줄이기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오늘 정식 출범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8%나 급감했던 크래프톤. 이제 배그를 제외하면 뚜렷한 흥행작이 없는 크래프톤이 자체 개발한 신작이죠. 초대작급 콘솔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본격 실적 개선에 나서는데 김선영 대표님 워낙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어떤가요, 이거? 네, 일단 저도 이거 한번 사서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호러 게임 되게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한번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크래프톤 이제 너무 지금 아시겠지만 배틀그라운드 쪽에 매출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뭔가 밸런스를 맞추겠다라는 쪽인데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제 오늘 글로벌로 출격한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뭐 크래프톤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임 없습니다. 뭐 배틀그라운드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이제 돌려보겠다, 어느 정도 퍼센티지 나눠보겠다라는 그런 야심작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지스타 2022에서 사실 이거 게임 실현했을 때 방문객이 굉장히 놀랄 정도로 상당한 어떤 격한 반응을 보일 정도의 어떤 퀄리티라고 합니다. 일단 이 높은 기대감은 그대로 이제 판매 실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증권가 예상치는 이제 300만 장에서 500만 장 사이로 보고 있는데 패키지 가격이 7만 원인 걸 감안하면은 단순 계산으로 한 3천억대 매출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래서 이제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넥슨이 던파 모바일이 구글 최고 플레이 게임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2022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 이어서 이제 구글 플레이 올해를 빛낸 게임 대상도 수상했으니까 사실 게임 관련 기업들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이슈들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해주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